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디파이 프로토콜이고, 이름은 요라고 합니다. 이 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YO인데, TVL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지 않고, 하입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실 저희가 뭐 예치작을 할 때, 뭐 하입이 높은 애들도 들어가지만, 낮은 애들도 가끔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하는 편이니까 얘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랩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체인 디파이 수익률 최적화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냥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음, 일단 12월에 파운데이션 캐피탈 주도로 10밀리언 정도 유치를 했고 총 23밀리언 정도 자금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TVL은 13밀리언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우버 임원들이 창업한 스타트업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양한 볼트를 통해서 예치를 해서 약간 은행식으로 예대 마진을 챙기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토콜로 보입니다. 그래서 체인은 베이스와 이더리움인데 저는 일단 베이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았어요. 일단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2025년 3월 메인넷을 출시한 프로토콜입니다. 50개 이상의 디파이 프로토콜과 다중 체인에 걸쳐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자동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됐어요. 얘가 제가 기억하는 건 투자금을 받은 지가 정말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인넷은 3월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애초에 좀 느리지 않나? 팀은 11명에서 50명 규모라고 하는데 우버, 아마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얘네들이 어디 출신이고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웹2 쪽에서 유명한 팀들은 웹3에서 좀 생각보다 아웃풋을 많이 못 내는 것 같아요. 약간 웹2 스타일이 묻어져 있다? 그러면 웹3 감성에서는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는 일단 돈이 되거나 뻥튀기가 되거나 약간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고 대신 탄탄하면서 실제 실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물 작업. 얘네가 스타트업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만 얘네는 그냥 스타트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 달쯤에 패러다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참여자는 미공개긴 한데 볼까요? 2020년 정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패러다임에 투자를 받고 21년엔 또 패러다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되게 오래됐죠. 그다음에 2025년에 다시 투자를 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얘를 기억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투자 받아서 뉴스 올라오잖아요.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벤처스도 있고 뭐 런치패드 캐피탈, 파운데이션 캐피탈, 뭐 금액도 총 20밀리언. 진짜 겉모습은 되게 좋은데 사실 코인베이스도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얘네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차라리 한 명 집중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가져가 보는 거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볼트를 일단 출시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볼트 안에 넣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냥 펀드에 돈 맡기셨다고 보시면 돼요. 펀드인데 그냥 이더리움 펀드 뭐 그런 거죠. USD도 있고 골드, BTC, 유로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TVL이 제일 높긴 한데 연환선 수익률로도 뭐 나쁘진 않죠.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환경에 그다음에 USD는 8%. 요새는 약간 8%가 중심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은. 약간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8%로 다들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보면은 2025년 3월에 메인넷을 런칭했고 2025년 9월에 유로볼트부터 출시를 하면서 12월에 이더리움 예치, 골드 예치, 그다음에 한도 증가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뮤니파이에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이뮤니파이 토큰셀 참여했는데 뭐 얘기가 없네요. 그냥 얼굴 보니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규 체인으로도 확장할 거고 루핑도 할 거고 그다음 보험 기능 그리고 앱을 또 낸다고 하니까 로드맵으로서는 뭐 그냥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체인 TVL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대부분이 다 베이스예요. 다 베이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 시스템을 보니까 저도 그냥 베이스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디앱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마저 작업하시면 그냥 베이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베이스나 아니면 이더리움 USDC 같은 거 작업하시면 되고 골드가 좋다. 골드 하셔도 됩니다. 대신 얘네가 TVL이 좀 낮으니까 나중에 돌려주거나 변동성에 따른 로스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수수료도 뭐 별로 없고 분기별 별로 없고 좀 오래됐지만 빈집이다. 폐가가 될 수도 있을 뻔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요 랩스는 전 우버 리더십이 이끄는 유망한 디파이 인프라 프로젝트. 23일리언의 탄탄한 자금 조달과 패러다임, 파운데이션 캐피탈, 코인베이스, 최상위 투자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TVL이 16 밀리언에서 63 밀리언으로 급성장했으며 멀티체인 자동 리밸런싱과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명확한 가치 제한을 보유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급성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검증된 배경이 있고 뭐 프로토콜도 많고 보안도 좋다. 리스크 네이티브 토큰 부재로 인한 거버넌스 및 가치 포착 메커니즘 불명화. 그쵸? 디파이 프로토콜은 일단 스테이블 하나가 명확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다 볼트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그게 비슷하거든요. 결국엔. 그 민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좀 약간 마음먹고 해킹하면 해킹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보안 쪽은 모르겠습니다. 온체인 활동 데이터의 제약으로 실제 사용자 참여도 불명확. 그다음에 기존 강자 대비 TVL 브랜드 인지도 열세. 그쵸. 일단 기본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은 커뮤니티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성장의 요건으로 저희한테 좀 명확한 토크노믹스나 그런 거를 제안해주고 뭐 체인도 제안해주고 저희를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얘는 1순위 프로젝트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VL을 보면은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정말 잘 오르는 것 같아요. 좀 이상적이죠? 10월까지도 이때 하락장이긴 한데 꾸준히 메인넷 오르고 이 정도면 뭐 좋다 라고 할 정도로 잘 성장하다가 이제 하락장 맞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에서도 오를 애들은 오르겠지만 저는 그냥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보여주면은 찐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TVL을 지켜주거나 아니면은 뭐 토큰의 FDB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걔네야말로 나중에 장이 좋아졌을 때 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원동력이 있는 애들이지 않을까. 근데 이 요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발 정도 걸쳐놓지 않을까. 그럼 요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작업을 좀 해봤어요. 얘는 좀 풍차가 좋은데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 이 볼트들이 있어요. 볼트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TVL이 얘가 제일 높죠? 28밀리언. 근데 BTC도 하셔도 되고 뭐 골드도 하셔도 되는데 포인트가 더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는 일드가 기본적으로 7% APY가 있어요. 제가 막 8% 요새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뭐 7%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소액으로 돌리니까 좀 메리트가 이 멀티플라이어를 좀 보게 돼요. 보시면 몰포가 11배 정도인데
밑에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루핑 시키는 것, 얘는 USD를 루핑 시키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을 루핑하지 않습니다.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루핑 알트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결국 풍차잖아요. USD로 풍차를 돌리는 건데, USD가 일단 패깅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배율을 보면은 11배, 이게 최고죠. 그리고 컨텐고, 얘가 10배, 오일러죠. 오일러 한 10배. 그리고 퓨전? 얘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6배. 그리고 YT 5배. 팬들에서 YT가 5배네요. 그럼 그냥 루핑 돌리는 게 훨씬 이득이죠. 왜냐면 YT가 기본적으로 파는 돈인데 배율도 낮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바로 판단이 됩니다. 얘가 이유를 얼마 주든 간에. 그다음에 사실 요새 YT를 좀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약간 왕따 시키는? 너 YT 했어? 근데 그게 뭐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정배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4배고요. 밸런서도 4배. 미토시스가 2배. 그래서 여기서 뭐 본인이 좀 알고 계신 프로젝트나 토큰 안 나온 프로젝트 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은 이 11배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율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작업을 이미 해놨습니다. 이미 해뒀기 때문에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루핑을 시켰을 때 최대 배율로 쳐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루핑을 최대한 해서 11배를 받는 게 아니라 루핑이 되기 때문에 루핑한 프로젝트, 루핑한 금액을 전부 다 포인트로 환산해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포인트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SD 스타트 어닝 들어가서 디포짓을 해줍니다. 민팅을 할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인데 저는 베이스가 있어서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베이스 30달러 넣어주고 이제 프라이스가 1.0573인데 이거는 안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엄이. 왜냐하면 기본 이율이 볼트로 돼 있고 볼트가 API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TVL은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달러를 요 USD로 바꿨죠. 몰포로 가줍니다. 몰포에 가서 내가 서플라이 YO USD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최대한 풍차 돌릴 금액이 나와요. 저는 이미 자산에 들어갔었거든요. 이미 들어간 자산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넣으면은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와요. 최대 금액을 빌려줍니다. 저는 이전에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잡히는 거지, 작업하는 루트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YOUSD를 넣으면서 동시에 USD를 빌렸어요. LTV가 90%라고 했는데 86.92%까지 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산가는 91.5라고 하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일단 얘가 패깅이 안 깨진다는 가정하에 그냥 계속 돌리면 돼요. 그럼 제가 USDC를 빌렸잖아요. 그럼 다시 요 프로토콜로 갑니다. 다시 요 프로토콜로 가서 디파짓, 그다음에 제가 방금 빌린 USD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빌릴 수가 있겠죠. 58.67달러를 요 YUSD로 민팅해 줍니다. 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플라이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 빌로우를 다 지워버리면은 현재 LTV가 이 정도까지 나와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한 이 정도 돌렸을 때 이 LTV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빌리지 않고 YOUSD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린 돈을 넣었죠.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제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디뱅크에서 치면은 나옵니다. 저는 이거 200불로 작업을 했거든요. 200불로 1137달러를 빌리고
$1137를 서플라이 하고, 그다음에 $934를 빌린 겁니다. 결국 $200로 루핑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헬스 레이트가 1.11이 돼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면은 여기에 100 되는 숫자 있잖아요. 89잖아요. 내가 요 USD가 0.89까지 패깅이 떨어지면은 제가 가진 돈은 전부 다 청산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헬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1.2다 하면은 그냥 패깅이 0.8이라고 보시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냥 역순으로 계산하시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USDC가 0.89가 된다? 그러면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저도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 USD2는 한번 깨졌습니다. 0.6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테더나 USDC가 0.8까지 떨어진다?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제 돈 다 날리는 거니까 뭐 리스크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스테이블 풍차가 제일 안정적이니까 그나마. 그 다음에 $200로 1137에 대한 포인트를 얻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포, 포인트 탭에 가시면 제가 하루에 얻는 게 1148포인트 얻었다고 했죠. 저는 $200를 넣었을 때는 200포인트를 얻겠지만 이거를 루핑 돌렸을 때는 1148포인트를 얻는 겁니다. 배율은 글쎄요, 안 쳐주던데. 아마 좀 나중에 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그래도 얘가 제일 효율이 좋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에서 프로젝트 이렇게 풍차 돌리면 베이스에서 돌리는 거니까 가스비가 거의 안 들고 나중에 좀 귀찮지만 회수할 수 있고 소액으로 좀 뻥튀기가 되잖아요. YT만큼은 아니지만 YT는 좀 돈이 타잖아요. 대신 얘는 YT급은 아니지만 배율이 YT보다 좋으니까 나중에 환산되는 점수는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해봤고 소액으로도 뭐 $200로 $1000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계정 좀만 해준 다음에 더 이상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막 무조건 해야 되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3J인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TVL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찍먹만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그래도 루핑 돌리고 이제 포인트 배율 좀 쳐주고 그다음에 사람도 좀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